안녕하세요. 코인여왕 문다연의 찾아가는 인터뷰 코인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요. 만약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BDC, NFT, STO 어떤 검색어를 검색해도 기사에서 흔히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람다256의 박재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람다256의 박재현입니다.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256은 아마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은 아직까지 좀 미완성 기술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대중화,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이 된 회사고요. 현재 한 5년 정도 이제 두나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년 정도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사스형 블록체인 서비스인 루니버스를 개발해서 지금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NFT하고 STO 쪽에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 5년째 힘써주고 계신데 사실 연간 매출액이 3.6배씩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경기였는데도 연매출이 100억을 넘겼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작년 한 해 가장 좀 주력했던 사업, 또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기술을 공급하기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하고 달리 뭐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모델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윈터라고 얘기하는 시기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필요로 하는 곳들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회사 내 자신들의 인프라 내에 구축하려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전에 이런 어떤 저희 루니버스 제품의 온프레미스 버전을 준비를 해서 현재 많은 은행권, 뭐 증권사 이런 곳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매출적으로나 뭐 질적으로나 좀 성장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계속해서 좀 루니버스 얘기를 언급해주고 계신데, 루니버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STO 얘기부터 해야 이게 매끄러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STO, 토큰 증권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렇게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그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 가상화폐잖아요. 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그 특정 서비스의 사용 권한을 사실은 이제 토큰이라는 형태로 표현해서 그 사용 권한의 가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시장이라면, 이 증권형 토큰, 증권 토큰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자산에 대한 뭐 수익 배분 내지는 뭐 어떤 소유권, 이런 어떤 것들을, 배당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장할 수 있는, 사실 기존의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로 표현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거래 시장을 이제 증권형 토큰 시장,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소유권의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소유권도 거기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근데 그 소유권이 결국은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자산을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뭐 전체 하나의 어떤 자산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 다양한 형태들로 사실 표현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상으로 보면 뭐 유형, 무형의 자산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뭐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그림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기존의 뭐 금, 은, 뭐 구리, 그러니까 실제 자산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사실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형태들로 다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어찌 보면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열린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소유권과 수익 배분 아무래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뭐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뭐 금은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 어떤 분야에서의 활용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쉽게 무형자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음악의 어떤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요즘 최근에 거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저작권, 뭐 특허, 라이센스, 어떤 뭐 노하우, 어떤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뭐 레시피, 네.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뭐 어떤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수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권리화시켜서 사실 내 채널에 수익권, 그 유튜브 수익도 증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팔 수도 있고 사실 그건 상상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 들었는데도 정말 그 분야가 여기서는 다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STO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사업에서 선두를 람다 256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4월에 예정돼 있는 STO 발행 계획부터 들어봐야겠죠. 현재 최근에 이제 증권 토큰에 대한 가이드가 정부에서 나왔지 네. 않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 3월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 토큰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에 대한 정의들이 만들어지면서 증권형 토큰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거로 따지면 벌써 이제 저희가 23년도니까 거의 한 5년 가까운 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국내에서 그런 어떤 텀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새롭게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동안 이 STO 분야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이미 많은 좀 경험이나 투자나 이런 걸 해온 좀 업체인 것 같아요. 또 다행스럽게도 그 기술 자체가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시장이 좀 열리게 된 상황이라서 더 좀 고무적인데 저희가 다음 달 4일 이제 4월에 루니버스 STO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 플랫폼을 좀 새롭게 이제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신한증권이나 저희 솔루션을 써가지고 많은 STO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좀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어떤 루니버스 STO라는 이제 플랫폼은 뭐 기술적이거나 운영면이거나 여러 면에서 이 증권형 토큰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들이 다 좀 포함되어 있는 뭐 저희 회사의 어떤 고유한 좀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가장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루니버스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도 협력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루니버스에 대해서요. 이제 루니버스라는 제품의 기본적인 좀 틀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블록체인을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루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니버스 자체는 멀티체인에서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뭐 앱토스, 뭐 솔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자체 체인도 있지만 그런 체인들을 손쉽게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블록체인 기술을 루니버스라고 하는데요. 루니버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인더스트리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NFT나 STO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공개하게 될 루니버스 STO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노하우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쉽게 발행하고 또는 쉽게 유통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세트로 저희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STO는 하나의 어떤 그 일부일 뿐이고 쉽게 유통하고 발행할 수 있고 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증권 토큰의 가이드를 보면 그러니까 STO의 유통과 발행은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행을 위한 사업자들, 예를 들면 아까 뭐 내 특허를 가지고 증권 토큰을 발행하고 싶은 사업자들은 발행 플랫폼들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고 또 유통 플랫폼들은 뭐 증권사라든지 기존의 어떤 증권형 토큰들을 유통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은 또 유통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STO의
어떤 그 가치 증권들을 커스터디 저장하기 위한 또 네.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토탈리 하나의 어떤 세트로 그 사업자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들로 쉽게 구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뭐 발행과 유통, 커스터디까지 정말 세분화되어 있는 이 분야들 속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주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STO가 아직까지 제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기까지 좀 갖춰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되고 제도가 갖춰져야 할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가이드가 나온 상태고 네. 아주 상세한 그 안들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하나 바람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상세 규제안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이런 법률들이 보면 좀 네거티브하다 그러잖아요. 네. 좀 이렇게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규제하는 측면이 있죠. 규제하는 측면이 너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업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들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좀 시행 법안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포지티브해서 많은 새로운 어떤 이런 산업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 신규 업체들이나 기존 업체들이 좀 자유롭게 그렇다고 이제 규제 안에서 그 고객들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해야겠죠. 그런 영역 안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상세 법안들이 좀 포지티브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그냥 바람이고요. 예.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뭐 업계 많은 분들께서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같은 맞습니다. 바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STO 외에도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올해 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그 NFT 쪽에서는 이제 브랜드 NFT라고 부르는 영역이고요. 또 트렌드 중에서는 이제 웹 뭐 3, 웹 2.5 뭐 이렇게 얘기하는 웹 2.5라고 얘기하는 그 트렌드를 하나의 좀 주요한 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NFT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NFT라고 하면 어떤 저작권을 블록체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기존에 있는 그 무형의 어떤 그림들이나 이런 예술품들을 자산화시켜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국경을 넘어선 거래를 네. 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드는 기회를 줬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좀 다운되면서 네. 뭐 그런 어떤 시장보다는 현재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같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 특히 NFT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있는 본인들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포인트 시스템이나 보상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향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뭐 나이키, 많은 명품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사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NFT로 만들어서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찐 팬들, 네. 찐 사용자들을 덕후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NFT를 그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단순히 판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베네핏도 드리고 다양한 이제 뭐 그 거래 수단들을 주면서 새로운 커뮤니티나 새로운 어떤 유저들을 만드는 경향들 그런 걸 이제 브랜드 NFT나 웹3 어떤 그 서비스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보다 좀 진화된 형태의 포인트 시스템, 뭐 로열티 시스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영역들이 단순히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라든지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업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들에서는 더 각광받고 더 확산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브랜드에서 NFT를 출시했다.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데서 하면 순식간에 매진됐다. 뭐 이런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기성 브랜드들에게 로열티를 좀 표출하는 방법이 이 브랜드 NFT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게 제대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NFT의 또 본질 자체가
저작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통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커뮤니티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실제 그 발행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유저들을 모아서 하는 커뮤니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 키워드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올해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 업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웹3나 브랜드 NFT,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STO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이끄는 한 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윈터기를 맞았는데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죠, 거의? 그렇습니다. 길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죠.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제 더 건강하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사실 기술을 한 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되면 진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자산, 브랜드 NFT, STO 이런 형태들로 대중화돼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크립토 윈터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몇 번 해주셨는데 그럼 2023년 코인 시장의 가격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 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투자나 이런 걸 안 하기 그러신가요? 때문에 직업상 안 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도 좋고 맞습니다. 여러 명이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과거를 보면 지금이 아마 윈터로 따지면 4번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반감기가 보통 한 1.5년 정도 걸렸으니까 최소한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워낙 기존에 있는 경제 이코노미가 워낙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또 경기하고의 영향도 많이 있어서 사실 뭔가 낙관적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다고 마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또 너무 또 성급한 것 같고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시장의 맞습니다.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요. 그렇게 됐고 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람다 256의 글로벌적인 성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람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비즈니스 축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루니버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이제 글로벌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바라고 하는 신제품을 작년에 개발을 해서 올해 이제 글로벌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브랜드 NFT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미주에 오픈한 사이플리라고 하는 NFT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지금 강화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내부에 그 NFT 스튜디오, 사이플리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단순하게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 유통까지 그 브랜드 NFT를 토탈리 다 해주는 영역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내에 한정되겠지만 STO 분야. 이 3가지 축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루니버스 인프라 서비스 노바, 두 번째가 이제 사이플리, 2가지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계속 저희가 좀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또 정말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3년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그 블록체인 투데이가 국내에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어떤 기술들을 꾸준하게 소개하고 있는 좋은 어떤 매체인데요. 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물론 가상화폐 시장이 윈터기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STO라든지 브랜드 NFC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가올 좀 봄을 준비하면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더불어 저희 회사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람다 256의 박재현 대표님과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